자,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 C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값에는 정수, 실수, 이거 숫자 데이터가 되죠. 그 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숫자고, 문자열, 이렇게. 근데 이제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 이러면 이제 이게 정수 상수가 되는 거죠. 정수 데이터가 되는데 이 그 10이라고 하면은 뭐 사과 10개다. 어떤 값의 크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뭐 100이다. 그럼 이것도 이제 값의 크기가 있습니다. 10과 100은 이게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값 자체의 크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로 처리하려다 보면 그 컴퓨터에서 이 정수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진수의 데이터로 바꿔서 연산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컴파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정상수를 컴파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진수 연산이 가능한 비트 단위로 연산하려면 이게 이진수로 바뀌어야 연산이 되거든요. 컴파일 하게 되면은 이 이진수 비트로 바뀌어요. 그죠? 이때 일정한 크기 단위로 이거를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이제 이진수로 바뀌는데 0000 0000 이렇게 한 바이트 0000 0000 두 바이트 0000 0000 세 바이트. 그러니까 10을 이진수로 바꾸면 0000 1010 이렇게 네 바이트. 이 크기는 이제 4바이트, 즉 32비트죠? 4바이트의 크기로 실제 값은 이런 이진수 값으로 컴파일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100을 10에 대한 그 값의 크기는 10배나 더 큰 이 100을 컴파일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비트 열의 크기도 10배로 늘어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모든 정수는 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데이터 크기로 데이터의 크기, 이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크기. 이 크기는 똑같은 4바이트로 번역을 해주고 실제 값, 이진수 값은 그 가중치를 이 100에 맞게끔 그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00은 64 더하기 32 하면은 6, 96이죠. 96에다가 4를 더하면 10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4는 2의 6승이고 32는 2의 5승이에요. 4는 2의 제곱이고 따라서 똑같이 이제 4바이트 32비트로 번역이 되는데 0000 0000 한 바이트 쭉 0000 0000 두 바이트 0000 0000 세 바이트 2의 0승부터 가중치가 올라가요. 2의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이 자리가 1이면은 2의 6승 64가 되니까 0 1이 되고 그 다음에 2의 5승 자리 2의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이 자리가 요 자리죠. 요 자리가 1이면은 32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00 이렇게 0 01 10 0 0 2의 제곱 여기가 아니네요.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1이고 0 0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렇게 0 1 1 0 자, 이렇게 나누면은 16의 0승이니까 이거 4가 되고 요거는 6이니까 6이죠? 6 곱하기 16 이렇게 되니까 96. 자,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런 비트.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 10이라고 하는 정수를 사용을 하나, 100이라고 하는 정수를 사용을 하나, 또 뭐 10억이라는 그런 값을 정수값을 사용을 하나, 그 값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값을 표현하고 있는 이 데이터, 이 비트 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의 이 데이터의 크기, 이 4바이트라는 크기 자체는 4바이트라는 크기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자, 이 4바이트 크기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부호를 양수만 생각했을 때는 모든 비트가 1이 됐을 때 그게 가장 큰 값이거든요. 그게 42, 94, 96, 72, 95예요. 모든 비트가 1이 됐을 때. 자, 그래서 결국 0부터 시작해서 42, 94, 96, 72, 95까지 우리가 어떤 정수를 사용을 하면 이 데이터의 크기 자체는 4바이트로 바뀌지 않는다. 언사인드 얘기하는 겁니다. 언사인드. 부호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자, 그래서 값의 크기가 크든 작든 크기가 데이터의 크기, 그 값을 처리할 때 컴파일러가 처리하는 이 데이터 자체의 크기는 모두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가 그래요. 그럼 실수는 어떠냐? 실수는 마찬가지예요. 실수값 뭐 3.15를 우리가 사용을 하다 뭐 300만, 100, 1000만, 10만, 100만, 뭐 300만.5 이런 실수값을 사용을 하나 IEEE 754 표준에 더블 포맷에 따라서 크기가 몇 바이트로? 8바이트로 64비트죠? 64비트. 자, 8바이트로 번역을 해줘.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8바이트로 번역을 해준다. 그죠? 자, 그래서 정수는 몇 바이트? 4바이트. 값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데이터 자체 크기는 실수는 몇 바이트? 8바이트로 번역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자 상수는 어떻게 번역이 돼요? 똑같이 4바이트로 번역이 돼요. C에서는 10불+이게 1바이트로 번역이 됩니다. 자, C에서 문자 상수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A란 문자를 사용을 하면, 자, 이게 양쪽에 작은 따옴표 있으니까 문자 상수인 거죠? 그럼 얘는 크기는 1바이트, 이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65거든요. 65, 0, 1, 0, 0, 0, 0, 0, 1 이렇게. 크기는 몇 바이트? 크기는 몇 바이트? 4바이트. 실제 그 비트 열은 그 아스키 코드 값을 이진수로 바꿨을 때 이게 아스키 코드 값이 65니까 이걸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런 비트로 번역이 된다. 이건 이제 1바이트만 표현을 한 거니까 실제로 이 앞에 3바이트가 앞쪽에 3바이트가 다 0으로 따라 붙습니다. 자, 그렇게 번역이 됐다. 어떤 문자든. 그래서 그 아스키 코드 값은 다르지만 그 데이터의 크기는 전부 다 몇 바이트? 4바이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정수, 실수, 문자까지는 값의 크기가 달라도 그 값을 표현한 데이터 자체의 크기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수는 다 4바이트, 실수는 모두 8바이트, 문자도 모두 4바이트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자열을 한번 보자. 문자열. 우리가 문자열 상수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렇게 A, P, P, L이다. 양쪽에 뭐를 붙여서 큰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열 상수를 사용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문자열 상수는 문자들을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 붙여서 만든 게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문자들은 실제 의미가 있는 값 자체가 1바이트예요. 그죠? 앞에 3바이트가 있더라도 전부 다 0이 붙는 거기 때문에 야스키 코드 값은 0부터 127까지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1바이트 가지고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1바이트는 8비트라서 총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에 8승이면 256가지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 128가지밖에 안 돼요. 아스키 코드 값이. 그래서 1바이트만 가지고도 서로 다른 문자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들을 연속으로 모아서 이어 붙인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 이걸 컴파일러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각 문자열을 구성하는 각 문자 있죠? 그 문자들을 각각 그 아스키 코드 값을 이진수로 바꿔주고 크기는 1바이트로 만들어줍니다. 문자 상수를 그냥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게 4바이트로 번역이 되지만 문자열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 문자열을 구성하는 그 문자 하나하나는 아스키 코드 값이 바뀌진 않아요. 똑같은데 크기는 그냥 1바이트로 불필요하게 3바이트를 이어붙이게 되면 너무 불필요한 바이트가 많이 달라붙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자를 구성하는 이 첫 번째 문자 소문자인 아스키 코드 값은 97이에요. 97. 대문자가 65인데 여기서 32를 더하면 소문자가 나오거든요. 97이다. 97은 65에다 31을 더하는 거니까 0, 1, 1, 0, 0, 0, 0,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스키 코드가 97이니까 이 소문자 A는 이렇게 1바이트로 번역이 되고 바로 이어붙어서 이 소문자 P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또 여기 뭐뭐뭐뭐 이렇게 또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5개의 문자가 이어붙은 거니까 결국 크기는 5바이트가 될 거고 각 문자를 구성하는 문자 하나하나 이 아스키 코드 값이 이진수로 이렇게 구현이 돼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는 결국 이 문자들만 생각하면 이제 5바이트의 크기가, 그죠? 5바이트. 바나나는 어떻게 될까요? 바나나. 자, 이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열을 지금 보면은 이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6바이트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크기가. 그죠? 네, 뭐, 스트로베리다. 자, 이거는 이 문자를 구성하는 문자가 10개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자들만 크기를 계산을 해도 10바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정수나 실수 같은 경우에 이 비트 열에서 어떤 비트가 1로 세팅됐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서로 다르게 뭐 크든 작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일한 데이터 크기 내에서 그 값의 크기를 얼마든지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100도 만들 수가 있고 뭐 10억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가중치에 맞게 비트만 세팅해주면 이 데이터 자체의 크기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문자열은 어떻습니까?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문자열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문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기가 다 달라질 테니까. 그죠? 뭐 이 애플 뭐 5바이트, 스트로베리 10바이트, 바나나는 6바이트.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아주 긴 문장을 하나의 문자를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 크기는 엄청 커지겠죠?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자열로. 그래서 만약에 딱 정하자. 응? 아주 크게 정하자. 문자열을 크게 일단 그 범위 내에서 그 문자를 구성하는 문자들을 한 바이트 쭉 하고 남는 그 크기는 전부 다 0으로 채워두지 뭐 그렇게 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문자열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 낭비가 심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C 언어라는 자체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자열은 그냥 그 문자를 구성하는 문자 하나하나를 하나의 바이트로 이렇게 아스키 코드 값에 맞게끔 비트 세팅해서 만들자. 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뭐 이런 펑크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 펑크라는 함수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인수를 주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인수를 주게 되면은 그걸 받아서 그냥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func하고 자 여기다가 뭔가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그리고 자, printf로 %d로 자 뭔가를 출력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 함수를 자 만든다고 하면은 인수로 뭐가 넘어옵니까? 정수가 넘어오죠. 자, 이 10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이 변수를 매개 변수에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정수값 데이터가 몇 바이트라고 했습니까? 4바이트라고 했죠. 그걸 저장하기 위한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티저형이잖아요. 그죠? int a 이런 식으로 선언해주면 돼요. 매개 변수를. 그러면 얘가 호출됐을 때 10이 a에 저장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 함수를 만들었으면은 위에다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자, 그럼 이 함수는 결국 뭘 하는 함수예요? 정수를 받아서 그걸 출력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매개 변수 인티저 변수로. 자, 그러면은 10을 주고 출력을 할 수 있지만 func 해가지고 100을 주면은 출력을 할 수 없습니까? 100을 줘도 얘는 100을 출력을 잘 해줄 겁니다. 그죠? 뭐 10억을 인수로 주고 받아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10과 100은 값의 크기는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데이터의 크기 자체가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티저 변수로 다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만 실수다 그러면 이거 더블형 변수로 받아서 LF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숫자는 정수든 실수든 그 딱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값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문자열을 인수로 주고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F를 출력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열 상수.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스트로베리를 이렇게 주고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단순히 딱 봤을 때 이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의 개수만큼 그 크기가 정해진다고 하면 딱 눈에 봤을 때 이건 5바이트잖아요. 문자 5개니까 이건 10바이트예요. 결국 func 함수의 인수로 넘어가는 데이터의 크기 자체가 달라요. 그죠? 딱 문자열을 어떤 문자열은 길이가 길든 짧든 그냥 딱 일정한 크기로 구현을 하자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100바이트로 했어요. 그럼 100바이트가 넘는 문자열들은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100바이트 했어요. 근데 다 뭐 2바이트, 3바이트 이런 문자열이야. 그러면 그 2바이트, 3바이트도 100바이트로 구현을 해야 되니 메모리 낭비가 심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문자열을 내가 인수로 줘가지고 그걸 출력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든다면 여기다가 몇 바이트 공간을 만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자열은 그냥 단순히 어떤 데이터 딱 하나의 데이터 값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힘들다. 자,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이걸 포인터로 처리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F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 데이터 자체를 func 함수의 인수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서 이 컴파일러가 이걸 컴파일 할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코드상에 이 문자열 상수를 썼네? 그러면 이거를 이 데이터 자체를 func 함수의 인수로 주도록 컴파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별도로 빼돌려요. 이 문자를 따로 빼돌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빼돌리냐면 자, 보시면은 자, 문자를 빼돌리는데 어디다 빼돌리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이 F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따로 정해진 메모리 공간에다 집어넣어요. 캐릭터 배열의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냐면 A, P, P, L, E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메모리에. 이 문자를 구성하는 각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1바이트 크기로 이렇게 요건 이제 A에 대한 ASCII 코드 값 문자열이니까 비트열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문자 P에 대한 거 들어가고
이렇게 쭉 집어넣습니다. 메모리에다가. 그러면은 0, 1, 1, 0, 0, 0, 0, 1 들어가고 P는 아스키 코드가 얼마 있겠죠? 그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어가고, 그죠?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P고, 그 다음에 또 P, L, E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메모리 어딘가에다 따로 보관해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보관한 위치가 만약에 100번지였다.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 주소가 있으니까 여기는 101번지, 여기는 102번지, 여기는 103번지, 104번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집어넣어놔요. 어디다? 데이터 영역 이런 데다 집어넣어요. 이건 뭐 운영체제마다 관리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어요.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운영체제가 관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자, 이거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이 펑크 함수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메모리 연속적으로 저장돼 있으니까는 그 시작 위치를 알려주자. 그 시작 위치를 알려주면은 펑크 함수가 그 주소 계산을 통해서 포인터에다가 뭔가 정수를 더하면 다음 위치가 계산되는 거죠. 주소 계산을 통해서 계속 주소값을 증가시켜가면서 그 문자를 구성하는 문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렇게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펑크 함수의 인수로 주어졌지만 실제로 펑크 함수가 이 애플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는 따로 보관되어 있어요. 메모리 어딘가에.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어떤 메모리 영역에다 보관해 놔요. 그리고 그 시작 주소 값을 이 인수로 주도록, 펑크 함수에 주도록 그렇게 컴파일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자, 그러면 이 스트로베리는 어떨까요? 스트로베리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로베리도 strabry 각 문자를 구성하는 문자 하나하나의 아스키 코드 값이 크기는 1바이트? 그 아스키 코드 값의 비트열로 쭉 이어서 메모리 어딘가 보관해 놓고 그게 만약 200번지였다. 시작이. 그럼 그 200번지를 펑크 함수의 인수로 주는 겁니다. 애플이 됐든 스트로베리가 됐든 바나나가 됐든 뭐 소설을 썼든 어떤 긴 문자열이든 간에 다 뭐만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이 펑크 함수의 인수로는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리에 문자를 저장할 1바이트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그건 캐릭터형이잖아요. 그죠? 그 주소값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 주소값이. 그러면은 이거를 펑크 함수에는 어떤 문자를 사용을 하든 길이가 길든 짧든 어떤 문자를 사용을 하든 다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 즉 캐릭터형 공간의 주소값이 넘어오니까 뭐로 바뀌면 하면 돼요? 애플이든 스토리든 뭐든 캐릭터 포인터로 바뀌면 하면 되는 거죠. 캐릭터 포인터 CP라고 할까요? 이렇게 SP로 할까요? 스트링 포인터 이렇게 바뀌면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길든 짧든 어떤 문자열이든 인수를 주게 되면 그걸 다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문자를 출력할 때는 S를 주는 거죠. 여기다가 SP 이렇게 주면 어떤 문자열은 전부 다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자, 이걸 컴파일하면 컴파일이 잘 됐네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에 애플 출력과 바로 이어서 스트로베리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제가 .c로 코드를 만들었는데 만약 .cpp로 만들었다면 여기 칸스트가 반드시 붙어야 돼. 이렇게 칸스트가 이 위에도 붙어야 되고 이렇게 cpp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C에서는 붙이는 게 좋은데 사실은 안 붙여도 컴파일 해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 놓으면은 펑크 함수는 작은 문자열이든 긴 문자열이든 전부 다 받아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 실제 출력하는 거는 이 printf 함수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printf 함수가 SP를 인수로 받아요. 근데 SP는 지금 뭐를 갖고 있어요?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값 100이나 200이나 이런 것만 갖고 있어요.
그거를 printf 함수 인수로 주게 되면 이 printf도 하나의 함수잖아요. 뭘 받은 거예요? 문자열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애플과 스트로베리 이런 걸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문자열은 어딘가 메모리 영역에 저장돼 있고 그 시작 위치값만 받은 거 아닙니까? printf도. 근데 printf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그 시작 위치값을 가지고 찾아가요. 메모리 찾아가서 그 문자를 화면에 찍어줘요. 그리고 주소 연산을 통해서 다음 위치를 계산을 하고 또 그 문자를 출력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소를 더하고 그 문자 출력하고 하는 걸 반복하도록 돼 있어요. 이 printf 함수가. 구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쭉 출력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몇 번 합니까? 5번 합니까? 10번 합니까? 반복을? 애플 같은 경우에 5번만 하면 출력이 되겠죠? 근데 5번만 반복하도록 이 printf 함수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면 스트로베리를 주게 되면은 뭐만 출력되겠습니까? 스트로만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열을 딱 정해진 문자열만 출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구현을 했다면 반복문을. 근데 printf는 그렇게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딱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만 출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양한 길이의 문자를 그럼 어떻게 출력하도록 할 거냐 라는 거를 고민을 했겠죠. 자, 어떻게 출력하도록 해서 약속을 정한 거예요. 문자열은 주소 계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모리에 있는 문자들 읽어내서 출력을 하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출력해야 될지를 그 끝을 문자열이 끝나는 그 위치를 표시하도록 약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약속으로 정해 놓은 게 바로 널 문자예요. ASCII 코드 값이 0인 문자죠. 그래서 문자열의 끝에다가 널 문자를 붙여서 그렇게 컴파일러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는 그 시작 위치값만 받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소 계산을 통해서 문자열 데이터를 사용을 하되 뭐를 만나면 널 문자를 만나면 끝내도록 그렇게 약속을 서로 짜고 그렇게 코딩을 하자. 그렇게 뭐 함수도 만들고 컴파일러 너는 그러면 문자열을 컴파일할 때는 마지막에 널 문자를 붙여서 컴파일해.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코드상에서 5바이트죠. 근데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이 마지막에 여기다 뭘 하나 더 붙여줘요? 널 문자라는 걸 하나 더 붙여요. 널 문자 ASCII 코드값 0이에요. 0000 0000 이렇게 8개의 비트 즉 ASCII 코드 값이 0인 널 문자를 하나 더 붙여서 번역을 해줍니다. 스트로베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크기는 몇 바이트예요? 이 스트로베리는 10바이트가 아니고 11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널 문자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컴파일 해주고 printf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출력을 하도록 즉 널 문자가 나오면은 출력하는 반복 과정을 끝내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printf 한 다음에 %D로 출력을 하는 거죠. D로 사이즈 오브는 실제 그 데이터가 몇 바이트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해 주는 연산자예요. 자, F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애플이 실제 몇 바이트인지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바이트가 아니고 몇 바이트다? 6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가려졌나요? 이렇게 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자열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이걸 알아야지만 문자열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문자열의 구현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문자열을 우리가 입력을 쭉 시킨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열로 구성된 긴 문자를 입력시킨 다음에 그걸 끊어 가지고 문자열로 출력하는 거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런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